트럼프 당선인이 4년여 만에 백악관에 찾아서 바이든 대통령과 순조로운 정권 인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랜 앙숙인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 정책을 다룬 적이 없는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논란도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트럼프 당선인 4년여 만에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정말 오랜 앙숙인데 이번엔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 회동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상 정상적인 모습이죠. 네. 그렇게 이제 지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원수처럼 싸우다가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한테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아마 한 2시간 동안 아주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순조로운 인수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 동안 보아온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발언으로 그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에 저는 조금 좋아 보였습니다. 예. 4년 전,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사실 트럼프 이제 당시 대통령이 그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그때는 그렇죠.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조지아 주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거 결과 엎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네. 대해서 발표를 하고 뭐 행식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죄송합니다. 공화당의 그게 그 이제 부통령이 그 공화당의 그러니까 상원의 그 상원위원장을 하게 되거든요. 펜스가 그때 부통령이었는데 그 펜스 부통령 보고 그 결과 뒤집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네. 1월 6일 날 의회 난입 사건을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의회 난입 사건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다치거나 죽거나 또 뒤에 재판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건에 걸쳐 가지고 조지아주 사건하고 1월 6일 난입 사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에 그 두 개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2020년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을 이렇게 백악관으로 불러들일 생각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을 불러들였으니까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잠시 이제 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아,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정보국장에 충성파 털시 게버드 전 하원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점은 미국 민주당 탈당 인사라는 점, 또 이라크전 등에 참전한 군인이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민주당 출신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에서 이제 그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요. 이 사람의 이력도 아마 다른 그 이번에 선발된 장관들의 이력만큼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라크전에도 이제 투입을 되긴 했지만 그것이 네. 이제 자기가 갈 때는 이제 병사로서 여기 투입이 됐거든요. 이제 의무병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게 간 이유가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9.11 테러가 나니까 이걸 보고 이제 자기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군에서 복무를 했고 지금 현재도 주방위군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 현재는 이제 육군 중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현재는 이제 인수위원회 팀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2020년도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도 이제 그때 이제 예비 경선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민주당이었으니까 예비 경선 후보였을 때 그때 당시 바이든 후보, 그때 당시 해리스 후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 세 사람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경선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이제 해리스 후보하고 다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리스 후보를 저격하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래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정체성하고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정체성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이제 자기는 뭐 낙태 같은 거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요. 신분 자체를. 그러면서 이제 이번 9월 달에 그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하고 텔레비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 텔레비 토론을 할 때 트럼프 후보 쪽에서 이 사람을 영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해리스 측에 그 해리스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역할 그걸 이 사람 보고 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쭉 이렇게 강조해 왔던 거 보면 하와이에 있을 때도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러면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거 일리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 일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일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국의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이제 수립해서 이걸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한에 대해서 그런 핵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18년도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북한하고 협상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도 대북 강경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네.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기 행정부에서도 직접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인선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예. 이제 대중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경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2대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부 장관하고 왈처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 미치광이다. 그 미치광이가 지금 핵 버튼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버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헤그세스 같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크게 보면 협상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새로 인선한 사람들을 보면 협상파, 강경파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이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쪽에는 당근을 쥐고 있고 한쪽에는 채찍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당근 쓰고 필요하면 채찍 쓰겠다는 것을 아마 이 인선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해거드 같은 경우는 협상파니까 만일 협상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사실상 이 김정은이가 기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심 분리기 시설도 다 이제 그 뭐 1급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거 공개해서, 그다음에 이제 12축 24륜짜리 어떻게 보면은 대용량의 그런 ICBM을 실을 수 있는 그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공개를 했고, 심지어 이제 10월 31일 날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날 화성 19형을 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을 도와줬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일 것이다라고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조용한데 이것이 이제 뭐 인민일보 죄송합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지금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말 한마디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몸값을 많이 올려놓았잖아요. 예.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많이 올려놨는데 지금 먼저 뭐 트럼프 당선을 축하한다든지 잘 지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여태껏 올려놓은 몸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전화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사람이 먼저 전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몸값을 이제 안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전화하기보다는 인수위에서 무슨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또는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 DNI로 임명된 사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그걸 음. 끝까지 좀 지켜보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종합해서 판단해서 어떤 뭐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깜짝 인사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국방장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국방 정책을 다룬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를 발탁을 했는데 이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헤그세스도 뭐 예비역 굉장히 소령 이제, 출신이긴 합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이제 폭스뉴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예비역 소령 출신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참전 용사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북한하고는 이제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강경파고 그리고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은 이제 감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한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이제 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이것이 이제 거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사람을 발탁한 배경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진심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발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 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뽑은 건데 단순히 이런 대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내적인 문제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미국 군대 내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군 내에서 바깥에서도 이제 사회에서도 한참 문제가 됐던 것이 정치적 올바름, 소위 말해서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라든지 뭐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굉장히 진보와 보수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예. 이게 군 내에서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그 제거를 할 목적으로 또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군대가 너무 비대하다. 특히 이제 국방부나 합참이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사와의 전쟁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트럼프가 이 사람을 발탁한 건데 정말 이제 44살의 약관 중에 약관이죠. 지금까지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주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군 경험을 했던 장성 출신들이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 중에서 하게 되면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 중에서 군사위원회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을 주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 폭스뉴스에서 자신을 이렇게 비호했다고 또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주장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발탁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리스크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트럼프 당선인한테 이익이 될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야말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서 영토의 보전보다 안전 보장을 중시하는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기존의 어떤 입장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르죠. 이제 배경이 뭘까요?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 종전 구상이 뭐냐가 이제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영토와 평화의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크림 반도까지 이게 한 1,200km에 걸쳐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하고 러시아 군이 접촉 상태에 있거든요. 예. 이것을 남북한에 이 비무장지대처럼 여기 비무장지대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종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영토를 잃는 그러니까 영토를 양보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영토보다는 오히려 안전이 더 안전보장, 중요하다. 안전보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마음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크라이나에 있는 일부 그 한두 사람의 생각을 뉴욕타임즈에서 옮긴 건지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이것이 영토 보존보다는 오히려 안전에 더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이게 휴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 6.25 전쟁 때처럼 딱 휴전이 딱 되는 날 양쪽이 접촉한 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국경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투는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만일에 이제 안전에다가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종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보고 미국 보고 자 그러면은 나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종전에 동의하는데 대신에 나토에 가입시키라. 그러면 이게 미국이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승부수를 저는 띄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뭐 이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아도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종전이라고 하는 거, 협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금방 타결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2년 반 넘게 거의 3년이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3년이 되는데 여태까지 끌고 왔겠어요.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사실상 여기 정전 협정이 맺어지기까지는 정전 협상 시작해서 2년 1개월 걸렸어요. 정전 협상만 2년 1개월 걸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전 협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투를 한 거거든요. 한 채의 땅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희망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이 트럼프의 입장에서만 우크라이나 전을 볼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APEC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뭐 여러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관심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이 성사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뭐 APEC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모든 관심이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 회의 마치고 나서 말하라고 리조트를 가거나 그렇지만 트럼프 타워를 가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거기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선언한 뒤에 하루 만에 전화를 통화했잖아요. 전화 통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뭐 가능하면 빨리 해가지고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그때 약속은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줄 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런 만남을 위해서 엄청나게 미국과 물밑 접촉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이번에 18일, 19일 날 브라질에서 G20 회의를 끝마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미국에 가서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안보에 또는 이제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것이 낫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골프 배우고 있다는 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